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구분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미리 우리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업무용 승용차 범위를 보면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용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는 이제 개별 소비세법에 나와 있는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당연한 거고 SUV나 RV 차량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도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인의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 차량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과 관련해서 차량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빌려주는 차량도 적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정비업체에서 이제 수리 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도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리스와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세무조정 설명할 때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취득하는 경우에 리스 차량을 리스 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에 차량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가 차량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임차 기간 만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승용차로 보고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변동된 건 없죠. 단지 리스 회사 소유에서 법인 소유로 명의만 바뀐 겁니다. 차 사용은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모든 걸 다 정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에서 우리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승용차와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가 차량 번호와 차 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량 등록증 사본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임차 여부나 임차 기간입니다. 차량 등록증을 보면 소유주가 나오겠죠. 그 소유주가 우리 법인이면 자가 차량일 거고요. 임차 차량일 때는 렌트나 리스 계약서 사본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했느냐라는 건데 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셔야 되겠고,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나 출퇴근 사용 여부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한 거리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작성하는 회사가 있고 작성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서류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를 한번 보면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액, 즉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포함해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뭐 이런 모든 비용들을 전부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비용을 갖고 우리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이 비용이 송금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체 비용 중에 업무 사용 비율과 보험 가입 기간 비율을 적용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지 않았다,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운전기사 대가가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임직원 전용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 제3자 명의로 가입하거나 임원 명의로 가입을 했을 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걸로 보느냐라는 건데, 가입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가입이 안 된 걸로 봅니다. 무조건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점 명의의 차량인데 지점에서 가입했거나 지점 명의의 차량인데 본점에서 가입했거나 이런 경우에 어느 쪽에서 가입했든 상관없습니다. 다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본점과 지점은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하나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점에서 가입을 했든 지점에서 가입을 했든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이 업무적으로 사용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 운행 기록과 관련해서 주행 거리에서 업무 사용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사용 거리로 사용된 걸 업무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보고 나머지 아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업무 사용 거리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거냐라는 부분인데 제조, 판매 시설 등의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용한 거는 업무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은 자, 이런 부분에서 접대에 관련되는 부분도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접대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접대를 위해서 운행한 것도 업무 사용 거리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예규에서 업무 사용 거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규가 나온 겁니다. 접대 관련 운행도 포함이 됩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의 계산은 업무용 승용차별로 총 주행거리 분의 승용차별로 운행 기록 등에 의한 업무 사용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 갖고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보면 기본 정보는 차종, 차량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운행 기록부는 차량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량별로 관리를 하되 자, 주행 전의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 사용 거리와 그러니까 일반 사용 거리를 확인해서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비율 갖고 세무조정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9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량 번호나 차종 뭐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나 리스 렌트 계약서 사본을 갖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회계관리에 재무회계 쪽에 기초정보가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에 차량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메뉴에 차량을 등록하시는데 매년 차량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F6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작년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전년도 데이터를 불러와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반영을 하게 되면 차량과 관련해서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 3번 차량은 21년도에 취득을 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차량은 전년도 과거부터 있던 차량이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 렌트 차량 관련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가 차량 같은 경우에 1번부터 3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가 차량입니다. 자가 차량은 감가상각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산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보시면 차량 상세 등록 내용에 1번 고정자산 계정 과목, 2번 고정자산 코드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를 찾게 되면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에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되는 정보를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에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들을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계정 과목 차량이 208번이죠. 208번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코드. 자, 차량 운반구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 1, 2, 3번 중에 몇 번 차량이냐? 1번 차량이다 라고 해서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 2번 차량도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이 되겠죠. 2번 차량 관련되는 정보 연결이 되고요. 3번 차량도 동일하게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 계산된 금액이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 번호와 차종에 대한 정보를 같이 등록을 했고 하단 부분에 8번에 임차 여부가 나옵니다. 임차 여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자가 차량, 렌트, 금융, 운용 리스, 그 다음에 직원명의 뭐 기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가 렌트,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 차량이면 자가 차량, 특히 8번 임차 여부에서 자가 차량인 경우가 상단에 있는 1번, 2번 고정자산 계정 과목, 고정자산 코드명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 차량인 경우에는 8번 임차 여부가 운용 리스냐, 금융 리스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렌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 기간이 나옵니다. 임차 기간은 리스나 렌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차 기간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등록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5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 기간이 20년 12월 31일로 렌트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료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서 차량 정보를 아예 삭제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렌트 차량 임차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관련되는 세무조정, 즉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으로 해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있다든가 처분 손실 금액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송금 불산입되고 세무조정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월 공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차량은 그 2월 공제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그러니까 추인되는 세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전부 다 등록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임차 기간 관련되는 부분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험 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가입이라고 하게 되면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1번 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미가입은 아예 가입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일정 기간만 가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입을 선택하게 될 거고 그 가입 기간, 즉 보험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기간이 사업연도, 과세 연도하고 동일하게 일치되도록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와 관련되는 정보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차량과 2번 차량은 운행기록부 사용한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차량부터 5번 차량까지는 운행기록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월 누적 거리라든가 출퇴근 사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그러니까 차량들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계정 과목을 세분화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 1월 달에 제가 전표를 하나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그러니까 1월 31일 날 자, 차량 유류대가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22번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해서 유류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만 원이 지출됐다라고 하겠습니다. 10만 원이 지출됐다라고 하면
이 차량과 관련돼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 10만 원이 어떤 차량으로 지출된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풍선을 눌러보게 되면 1번부터 6번까지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이 나옵니다. 1번 차량이다. 이게 유류대다.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비용 계정 과목을 업무용 차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의 상단에 보시면 CF4 업무용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세금과금과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갖고 일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괄 설정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차량 유지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세금과 공과금이나 임차료나 수선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관련 없는 비용들도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괄 설정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517번 세금과 공과금인데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오른쪽에 보시면 업무용 차 여부에 여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로 체크되어 있다는 얘기는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정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표를 또 하나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월 31일 날 자동차세가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동차세, 1번 자동차세. 자, 금액 50만 원이 지출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 여부 관련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계를 시키시면 되겠죠. 1번 차량이다 해서 4번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세가 아니고 재산세다. 817번에 재산세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번 재산세 100만 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차량과 관련이 없지만 업무용 차량 정보를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93페이지에 비용 계정 일괄 설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해갖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계정 과목을 그냥 860번 하나로 통일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관련되는 업무용 차 여부에서 1번 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은 860번 나오는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94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860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처리를 하다 보면 자,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다 보면 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유지비도 있지만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판관비 맨 하단 부분에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계정 과목이 생뚱맞은 계정 과목이 하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요 계정 과목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요 부분을 우리 F4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번에 차량 유지비 해서 판관비, 822번 차량 유지비와 860번 업무용 차량 유지비 이 부분을 통합하는 걸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제출용으로 들어가면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계정 과목은 없어지면서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에 통합해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모든 차량들 관련되는 경비는 860번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일괄 사용하시면 실무적으로도 좀 더 편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
자, 1월 달 전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월 31일 날,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나갔습니다. 자동차세가 나갔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5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차량 나오죠. 차량 예를 들어서 3번 차량이라고 2번 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차량으로 해서 자동차세 이렇게 등록하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차량별로 관련 비용을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표를 입력했다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맨 마지막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자, 비용 현황에서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면 차량별로 관련되는 비용을 일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차량별로 그러니까 2번 차량, 3번 차량, 4번 차량, 6번 차량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 내역도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별로 전체 집계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합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되는 정보들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현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정보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나중에 법인 조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무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9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10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도 전표 입력의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차량 2대는 제가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해서 그러니까 주행거리,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그래서 업무 사용 부분에 대한 비율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업무 사용 비율이 90%, 2번 차량 90%, 1번 차량은 75%, 뭐 이런 형태로 확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는 개별 회사에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승용차와 관련해서 운행기록부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세무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굳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행기록부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서 주행거리와 업무 사용 거리만 확인을 하시면 세무조정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프로에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